데일리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우파 진영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온 이른바 노무현 일가 금품 수수 의혹. 골자는 이렇습니다. 지난 2008년 2월 중순에 알려진 이 사건은 노무현의 아들 노건호 씨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받은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지난 2009년 노무현의 자살로 인해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노건호 씨를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해당하는 뇌물수수 행위로 10년의 공소시효 적용이 중론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소시효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어떤 범죄 사건에 대한 형벌권이 소멸되는 제도로 공소시효 이후 사건 혐의가 드러나도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국회 국정감사의 한 주가 끝나는 시점인 12일 여권의 약점으로 꼽히는 이른바 노무현 일가 금품수수 의혹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발생 시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때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0일 문재인 정권 고위공직자 중에선 처음으로 노무현 일가 640만 달러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일부 사건은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다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발생한 뇌물 사건의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당초 올해 2월 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에선 공소시효가 15년이므로 2023년 2월 만료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박상기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 과천 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 검사 출신인 주강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장관은 노무현 일가 뇌물수수 사건의 공소시효를 언제로 알고 있나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사실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거듭된 질의에도 박 장관은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앞서 지난해 10월 13일 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가 노무현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장남 노건호 씨 등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노무현 일가 뇌물수수 사건은 2009년 5월 23일 노무현이 투신의 목숨을 끊으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됐으나 권양숙 여사 등 다른 연루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가를 둘러싼 사건 중 가장 늦게 발생한 2008년 2월 22일 노건호 씨와 노무현의 조카 사위인 연철호 씨의 박연차 태광실업회장 자금 500만 달러 수수 혐의가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하면 올해 2월 21일부로 만료된다는 게 주된 해석이었고 한국당도 2월 21일부로 노무현 일가 뇌물수수 수사가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박 장관이 공소시효가 남은 사건이 있다고 사법당국 차원에서 처음 확인한 것입니다. 주강덕 의원은 추가 질의에서 어떤 범죄 사실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지 답변 가능한가라고 물었고 박 장관은 현재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아직 남아있는 게 노건호, 연초로 500만 달러 수수 부분으로 돼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범죄 일시가 언제인 것으로 돼 있나라는 질문에는 기록에 의하면 2008년 2월로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주 의원은 장관께서는 공소시효가 15년이기 때문에 범죄 일시가 2008년이므로 2023년이 공소시효 완성 시기라고 말씀하신 것인가라고 거듭 확인을 요청했고 박 장관은 네라며 검찰로부터 이렇게 보고받고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만약 공소시효가 도과됐다고 책임을 물으면 장관은 어떻게 하시겠나라고 물었으나 박 장관은 구체적인 답변을 꺼렸습니다. 주 의원은 자기가 고발 사건을 갖고 있으면서 전혀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면 해당 검사는 직무유기가 된다며 그렇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겠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박 장관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에 관해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지난해 12월 고발했을 땐 고발인 조사를 20일 후에 하고 특별수사팀이 만들어져서 최근 1심 15년 징역형이 이루어졌다며 그러나 한국당에서 노무현 일가 뇌물수수도 국민법 감정에서 상당히 씻을 수 없는 부패이자 권력형 비리이기 때문에 수사해달라고 저희가 지난해 10월 고발했는데 아직까지 고발인 조사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검찰권 행사가 살아있는 권력이냐 한물간 권력이냐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난다며 그에 관한 내용은 현 대통령의 11년 전 저서에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소한 전전 정부에 있었던 문제에 관해서도 동일한 잣대로 동일한 칼날을 갖고 공정하게 수사해서 국민들에게 그 실상을 밝히고 처벌할 건 처벌하고 역사적으로 평가할 건 평가하는 것이 검찰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게 국민적 지지를 받는 듯 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리고 상대 진영에서는 이른바 정치보복이 아니냐는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 원인은 다름 아닌 본인들의 적폐는 옹호하며 상대 진영의 적폐에 대해서만 무차별적인 칼날을 휘둘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니네들의 적폐는 착한 적폐이고 상대 진영의 적폐는 나쁜 적폐라는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최근에는 심각한 삼권 분립의 훼손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제주 국제관함식에서 문재인이 제주 해군기지 저지 불법 시위를 벌여 사법 처리됐거나 재판 중인 강정마을 일부 주민과 시위대 등에 대해 사면복권을 미리 약속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명백한 재판권에 대한 간섭이고 사법부 독립을 유린하거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입장을 반대로 놓고 생각해서 태블릿 PC 건과 관련해 구속 상태 중인 변희재 대표에 대해 현직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약속했다면 좌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노무현 일가 뇌물 사건을 대하는 사법당국의 스탠스나 문재인의 강정마을 발언을 지켜보며 과연 이 나라가 법치국가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